자, 오늘은 정신과 약의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볼 수 있는 글을 보겠습니다. 정신과 약 질문입니다. 정신과 약 중에 중복되는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4월 22일에 처음 사진에 있는 약 15일치를 받아왔대요. 처음 사진이 뭐냐면 이런 약들이에요. 파닌클로로제팜, 로라반, 알프람, 로라반, 렉사프로정, 클로로제팜, 라제팜 이런 약들을 쭉 복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거를 15일치를 한꺼번에 다 마셨답니다. 그렇게 먹었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며칠을 밥도 안 먹고 잠도 거의 못 자고 누워만 있다가 다른 지방에서 약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또 두 번째 약을 다 왔답니다. 다른 병원에서. 첫 번째 사진 약 외에 두 개는 아침 두 알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먹어도 효과가 없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정신과 약은요, 치료제가 아니에요. 임시로 잠시 억누르게 하는 약이고, 당장 이 사람이 자살하거나 뭐 미쳐 날뛸까 봐 진정시키는 임시약이지 치료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런 약들을 보약인 양 장복하면 내 몸이 나을 거라는 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 태반이에요. 이 약을 꼭 먹어야 되고 먹어야지 내가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약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좀 정확히 알아보십시오. 정신과 약들은 그런 약이 아니고요. 임시약이에요. 임시 방편약들. 결국은 그건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근본 치료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이겨내는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주먹으로 머리 치면서 생각하지 마. 아예 머리를 생각이란 걸 멈춰. 생각 자체를 멈춰 하거든요. 명상, 그 다음에 무아지경에 빠지고 멍하니 있는 거. 낚시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거든요. 낚시찌만 쳐다보면 아무 생각 없이 멍해진다 그러거든요. 바로 그렇게 생각을 멈춰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가야 되는데 그냥 약만 이렇게 정신과 약만 꾸준히 잘 먹다 보면 내 병이 저절로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그 약에 중독이 돼요. 왜냐하면 그 약들은 임시로 억누르는 약이기 때문에 점점 안에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나중에 반발력이 더 세져요. 약을 안 먹으면은 뭐 더 못 견디게 됩니다. 그런 걸 좀 아시고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그럽니다. 왜 해줄 게 없냐고요? 더 억누르는 더 센 약, 더 센 약, 더 센 약밖에 해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줄 그런 약도 없고 더 이상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약을 처방할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강제 입원 당하는 거예요, 그냥. 묶여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정신 차리십시오, 이분. 그 타지 가서 타온 약은 듣지 않는데, 왜냐면 타지 의사가, 아, 이거 이렇게 심한 약을 써주기 싫으니까 약하게 쓴 거죠, 뭐. 그랬더니만 다시 발모벽이 다시 시작되었고, 뭐,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지옥이래요. 당연하죠. 꽉꽉 누르는 억압하던 약을 쓰다가 약을 약하게 써버리니 반발력 튀어오르니까 지금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금단 현상을요, 이겨내셔야 돼요. 명상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강제 입원 아니 자가 입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걸 강제로 이겨내셔야지 또 수면제 또 진정제 이런 우울약 이런 거에 빠져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마약 먹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술 먹고 기절해서 쓰러지는 거랑 마약 먹고 헬렐레 하는 거랑 정신과 약 먹고 헬렐레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회피하는 거지. 술통 속에 빠져 살고 마약에 빠져 살고 정신과에게 빠져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분이 뭐라 했냐면 여자분인 것 같은데요. 타지에선 입원 치료를 갈 때마다 권하는데 계속 입원하라고 권한 거죠. 아이 때문에 마음대로 입원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다 핑계예요. 차라리 입원을 해서 머리를 못 벗게 양손이 묶이고 싶습니다. 삶의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도와주세요. 말로는 도와달라 하지만 실제로 몸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오죽하면 강제 입원시키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증상은 자다 깨면 춥지도 않은데 온몸이 떨린대요. 뭐 떨리는 오한기가 심하게 오는 거죠. 마약 중독 환자들 금단 현상 나타날 때, 알코올 중독 환자들 술 깨기 직전에 아침에 그때 덜덜덜 떨거든요. 손이 온몸이 떨고 막 몸이 달달달 떨려요. 똑같은 증상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도 손이랑 몸이 떨려요. 병원에서 듣기론 이게 불안장애 공황장애 증상이라는데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금단 현상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선 운전을 혼자 하고 있으면 운전석 쪽 차 문을 무조건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폐쇄 공포증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일반 도로를 운전하면 핸들을 놔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머릿속에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이러냐고요? 알코올과 마약이나 정신과 약에 중독됐다가 그 약을 끊게 되거나 줄이게 되면 이런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거절을 해야 할 땐 항상 손이 머리로 가서 머리카락을 뽑아요. 생각할 일이 생겨도 그렇고 낼 돈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도 그렇고 항상 손은 머리에 가서 이렇게 자꾸 쥐뜯는다 이런 얘기죠. 약 먹기 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어요. 봐요. 여기 알코올 중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중독이 엄청 심했어요. 병원에서 술 끊으라 하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뭔 얘기죠? 본인이 스스로 난 술 안 끊겠다 또는 못 끊는다 난 절대 술 없이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약 먹으면서 술을 마시니까 싹 다 토하고 그 후론 술을 안 마시게 되고 밤에 나가질 않게 되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사람들한테 아프다 변명하게 됩니다. 예, 지금 며칠 술을 못 먹은 것 같아요. 약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알코올 금단 현상과 정신과 약 금단 현상이 두 개가 겹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분 지금. 거의 까무러치기 직전일 거예요, 지금. 근데요, 까무러치기 직전이라도 까무러치는 한이 있더라도 술과 정신병 약을 이렇게 막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약을 이렇게 막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왜냐 그게 다 수입하고 연관되기 때문인데 정말 극소로 아주 최소한으로 약을 처방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환자들이 그렇게 주는 병원 의사는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 효과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먹었을 때 빨리 팍 긴장이 풀리고 빨리 헬렐레해지고 이래 돼야지 그 의사 좋은 의사고 이제 뭐 겨우겨우 견딜 수 있을 정도만 조금 호전되게 약을 처방해 주는 의사는 실력 없는 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분들도 그게 옳지 않지만 그렇게 센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오질 않는데? 더 세게 주는 그쪽으로 가버리는데? 그래서 점점 이런 환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환자 잘못도 아니고 의사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이건 좀 빨리 시스템이 고쳐져야 돼요. 특히 정신과는 약 개수에 따라서 돈을 매겨서는 안 되고요. 진료 그 자체를 해서 그 포괄적 수가라고 하는데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수가를 매기셔야지 의사분들이 양심껏 진료하고 그러죠.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자, 지금 이분처럼 이렇게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약을 함부로 이렇게 센 약 주세요. 더 효과 좋은 약 주세요.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명상도 하고 의지로 버티고 종교 치료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할 테니 최소한의 약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할 환자가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진짜로? 100명에 한 명 될까? 그 한 명을 위해서 어떻게 의사가 양심껏 진료합니까? 이거는 조금 국가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고요? 예, 이런 환자도 결국은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게 먼저예요. 정신과 약이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해요. 알코올의 독성에 중독, 쩔어 있는 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해독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양약에는 그런 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과 약들을 쓰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아니면 가둬놓든가. 근데 제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연락하시면 알코올 해독 한약이 있습니다. 알코올 해독 한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이런 금단 현상 자체가 확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냥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갈망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술 끊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하고 단주를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정신과 약들을 복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술만 끊으면요.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집니다.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 공포, 강박증, 피해 망상증, 환청, 환시, 악몽을 꾸는 거 이런 모든 증상, 손떨림, 식은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냥 알코올 중독에 의한 금단 현상일 뿐이거든요. 물론 정신과 약도 금단 현상이 있지요. 근데 알코올을 다 해독해 버리게 되면 저절로 금단 현상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진짜 치료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더 근본적인 원인인 자기 마음속에 고통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환경이 좋지 않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계산해야 되겠죠. 그거는 일단 단추한 이후에 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